안녕하세요. 네, 저는 컨설턴트 최수정. 저는 박윤주 컨설턴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둘이 경력을 합치면 꽤 많은 대학 입학처를 경험을 했잖아요. 네, 선생님께서는 어느 학교에 계셨었죠? 저는 중앙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계명대 학교에서도 근무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죠. 네, 저는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그리고 서울에 있는 상명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대학 입학처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그리고 또 수시 컨설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수험생들하고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시는데요. 이 중에서도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일부를 모아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심지어는 10년 전에 하셨던 질문이랑 지금 하시는 질문이 크게 다름없이 거의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학종이다 보니까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어떤 영상들을 보다 보면 좀 카더라에 의존한 사실 정보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저희는 그래도 저희가 직접 입학 사정관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신뢰로운 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컨텐츠라고 좀 자신하고, 다만 저희도 어쨌든 모든 대학에서 사실 근무를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 저희가 근무했던 학교에 좀 한정해서 이제 드리는 정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경험에 근거해서 답변을 드리는 거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먼저 한번 볼까요? 등급 내에서도 위치를 좀 고려해 주나요? 저는 한 문제 차이로 3등급을 열어서 좀 억울해요. 사실 이거는 입학처에 있으면서 들었던 질문이라기보다는 입학처로 나와서 상담하시면서 많이 하시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너무 아깝게 등급을 열었다. 근데 이것도 평가할 때 이렇게 아깝게 성적 연 거를 고려를 해주시냐라는 질문인데, 현실적으로 실제 평가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사실 평균적으로 하루에 많게는 2, 30건에서 80건까지도 서류평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등급을 열었는지 또는 닫았는지까지 평가에 반영해 본 기억은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케이스들도 있다라는 걸 모르는 것은 아니나, 예를 들어 저희가 보는 서류의 상황에서는 이 학생이 정말 억울하게 정말 1점 차이로 등급을 좀 열었겠구나, 닫았겠구나, 사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도 하고, 어쨌든 등급 자체만 보는 것이 평가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특히 제가 있었던 대학에서는 모두 그런 것까지 고려하지는 않았고요. 사실 제가 근무했었던 대학들 중에 일부는 그러한 어떤 내신 분포를 좀 알 수 있는 좀 어떤 툴 같은 거를 제공하는 학교도 있긴 있었는데, 사실 그거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 기간에 활용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대학에서 알아줄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적극적으로 알고자 하면 추정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선택 과목의 수강자 수가 너무 적어서 등급이 떨어졌는데 괜찮을까요? 좀 대표적으로는 물리라던가 경제, 또 동아시아사, 이렇게 좀 학생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과목들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대학들은 이제 수강자 수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등급을 평가할 때는 그러한 정보들을 고려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를 들어 같이 경제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경제를 딱 진짜 40명만 들은 상황에서 이제 등급을 받은 친구와 그래도 100명은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등급을 받은 친구를 같이 평가하기는 좀 힘들기는 하죠. 네, 맞습니다. 수강자 수는 그래도 서류평가에서 주요하게 확인하고 고려하는 정보인 것 같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40명, 50명 이렇게 듣는 과목이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2~3명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런 과목이라고 하면은 평가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목별로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좀 이제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라고 생각해서 학종에서 유리하다던데 정말인가요? 이런 질문도 진짜 많이 하시죠?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정확히는
해당 학교의 내신 경쟁 환경을 파악할 때 표준 편차라는 정보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학교 유형을 파악하는 작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내신 경쟁이 치열한 학교일수록 과목별 표준 편차가 작게 나타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보통 상위권 대학에서는 표준 편차뿐만 아니라 동일고교 지원자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학교의 내신 경쟁 환경이 굉장히 치열하거나 혹은 상위권 등급 인원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바뀌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유효하게 파악하긴 하지만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유리하다라는 말이 항상 맞는 말 같진 않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과목별 표준 편차가 유불리를 결정한다고 말하는 거는 조금 넘어간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조금 케이스들을 보면 특이한 케이스들이긴 하지만 오히려 아이들이 너무 좀 학업적 경쟁이 치열하고 어떤 대학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1학년이 지나갔을 때 내신이 이미 마음에 조금 안 들면 2학년 때 정시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내신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져서 오히려 내신의 표준 편차가 벌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반면에 사실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사실 막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오밀조밀 모여있는 학교는 아닌데 그냥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이 그냥 모여 있어서 표준 편차만 봤을 때는 오히려 되게 작아 보이는 학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사실 예전에 오히려 블라인드 상황에서는 이 학교는 뭐 내가 여전히 알고 있었던 대로 이런 상황이구나 정도를 이제 오히려 부가적인 상황에서 이제 해석하는데 고려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블라인드가 되고 나서 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막 의사결정을 크게 하는 것은 더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표준 편차가 많은 걸 얘기해주긴 하지만 모든 걸 얘기해주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 편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신 경쟁 환경이 그렇게 치열하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상위권 대학에서는 동일고교 지원자 수도 좀 주요하게 파악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상위권 대학일수록 평범한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지원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좀 정해져 있는데 내신 경쟁이 치열한 학교일수록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학교가 내신 경쟁이 이러하겠구나를 가늠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 볼까요? 네. 성적이 우상향하면 정말 유리하게 봐주시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정관으로서 평가를 할 땐 그 학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이 들기는 했어요. 어쨌든 정말 노력한 것이 뭐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는 학생이니까 긍정적이긴 했으나 그것만으로 그 학생의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른 경쟁자의 어떤 상대평가이고 지원자 풀에 이제 대비했을 때 내가 가지는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친구들이 뭐 소위 학생들이 말하는 지그재그한 뭐 이제 성적 추이를 가지고 있어요. 뭐 왔다 갔다 좀 한 거예요, 성적이. 그러면 사실 좀 아름답게 이렇게 우상향한 학생은 심지어 학년이 갈수록 어려운 것들을 많이 배우는 것인데 확실히 이 친구는 학업 역량이 이제 나쁘지 않겠구나 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뭐 대부분의 친구들이 심지어는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일정하게 비슷했다. 뭐 이런 친구들이 충분히 많은 학과다라고 한다면 그냥 우상향 한 것만으로 유리함을 가져가기는 쉽진 않죠. 맞습니다. 어쨌든 상대평가니까요. 지원하는 대학의 경쟁자 풀에 따라서는 우상향했다라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지원자가 첫 학기부터 꾸준하게 1등급을 유지했다라고 한다면 성적 우상향이라는 게 딱히 유리하게 평가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1학년 성적보다 2학년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다라고 하면은 좋은 평가로 이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성적을 더 잘 받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과목이 워낙 많아지니까. 그리고 또 수강자 수도 줄어들고. 근데 반면에 2학년 성적보다 3학년 1학기 성적이 좀 올랐다. 이거는 지금의 교육과정상에선 크게 의미는 없죠. 네, 사실 2학년 성적에서 3학년 성적이 올라간 것보다는 1학년 성적보다 2학년 성적이 올라간 게 더 유의미하게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해볼게요.
대학에서 공개하는 입시 결과를 보면 뭐 50% 컷, 70% 컷 이렇게 나와 있는데 70% 컷은 특목자 사고 성적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뭐 이 질문도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을 이제 좀 분류해서 이야기할 때 뭐 스카이, 서성한 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 15개 대학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건동, 홍숙 정도까지인 거죠? 네. 거기까지는 그래도 70% 컷이 특목자 사고 풀이 섞여 있다라고 보는 게 유의미한 것 같은데, 네. 근데 보통 상위권 가고, 상위권 외고 국제고, 또 전국 단위 자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4등급 대 학생들도 사실 중앙대학교 이하의 수시 지원 여부를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가 어느 대학에 입결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네, 물론 이 특목자 사고 학생들이 15개 대학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다 그건 아니죠. 중심을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지만 만약에 15개 대학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특목자 사고 학생들은 70% 컷보다도 더 밑에 성적될 가능성이 높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70% 컷이 특목자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저한테 이제, 요 70%이 성적은 3점 예를 들어 뭐 몇 등급인데 이 정도면 아마 자사고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그냥 3.5등급이면 아마 서성하실 겁니다. 자사고에서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모님들께서 자사고가 또는 특목고가 이제 몇 등급대가 어느 학교를 지원하고 유의미하게 합격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조금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내가 자사고에 다니는 게 아니니 그걸 꼭 아실 필요는 없긴 하지만 그래서 좀 물론 고등학교마다 뭐 특목고라고 다 똑같고 자사고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니까 뭐 어떤 입시 결과 이런 것들을 일반화 시킬 수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등급대별로 어느 정도의 등급대 친구들이 어느 정도 학교들을 보통 고려를 하고 또 의미 있게 붙는다는 사실 좀 있기 때문에 그 지원선을 아시고 해석을 하시면 조금 그러니까 좀 확실해지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근데 이제 소위 아까 말씀하신 상위 15개 대학을 이외에 좀 중위권 대학인데 좀 유구하게 평균으로 이제 입시 결과를 제시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70% 컷이 아니고 사실 저는 그런 대학은 이제 예를 들어 소위 저희가 말하는 비슷한 대학 구간 내의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특목 자사고 학생을 좀 뽑고 싶어 하거나 많이 뽑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70%컷 공개하면 너무 낮으니까. 그쵸. 너무 충격받으시고, 예를 들어 일반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건 좀 너무 심한데?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서, 그냥 애둘러서 평균으로 제시하는 학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심지어 이거를 거의 매년 이렇게 한다? 이러면, 이 학교는 조금, 가지고 가는 스탠스가 좀 특목 자사고 학생들을 선호할 수는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하셔도 된다고. 있는 그대로 공개하기가 좀 어렵다. 꺼려진다.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흔히들 많이 질문하시는 질문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은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학업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풀어드렸고요.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원선을 결정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제 제시해드리는 컨텐츠가 정말 학종에 대해서만큼은 가장 신뢰로운 컨텐츠일 거라고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저는 아직 유튜브 꿈나무라서 여러분들의 많은 깊은 애정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고 댓글로 또 궁금하신 사항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컨텐츠 좀 제작하고 이런 질문들을 궁금해 하시는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